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원하게 말아드리겠습니다. 말아 언니이자 마음라이프 연구소의 이종미 소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극이 들어오면 움직이는 것, 뭘까요? 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감정 중에서도 이것은 못 참지, 오늘도 시시때때로 나오게 되는 감정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그 감정을 이 책에서는 그죠? 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42가지 마음의 스칼에 나와 있는 그 감정의 의미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건 엄청나게 거칠고 견딜 수 없는 기분이고요. 정말로 빠르고요. 내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 거칠게 달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무슨 감정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대요. 이것은 생각을 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해요. 우리를 동물처럼 행동하게 만들고요. 공격을 좀 받은 동물들처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반응은 나쁜 일을 더 나쁘게 만들 거야. 짜증이 나는 순간을 잘 넘기지 못하면 때로 이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감정을 표현하시거나 아니면은 표현하고 싶은데 참거나, 그리고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나와 있는 그 사람의 행동 중에서 가장 빨리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올 때, 이 감정이 들어올 때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복합적인 감정들의 하나 일부거든요, 이거는. 오늘의 감정은 다른 감정하고 다 만나게 되는 감정입니다. 네, 바로 화입니다. 네. 여러분, 화가 날 때 혹시 자신의 어떤 반응들, 혹시 뭐 기억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몸이 느끼고 있는 반응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화를 내는 이런 모습 속에는 대체 어떠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화내시는 분들은 주로 불쑥불쑥 이제 내가 화를 낸다라는 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화난 사람을 보면 오히려 더 냉정해지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게 뭐냐면 화라는 감정 속에는 어떻게든 나는 옳은데 너는 좀 틀렸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어떤 기본 전제가 깔려있고, 조금 더 가면 이 화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화의 상태가 비슷한 상황에서 또 계속 걸려 넘어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바꾸고 싶어, 저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고 싶어, 네, 이런 몸의 상태가 좀 커지게 되면 그 화는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 이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은 어떻게든 무언가의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고에서는 생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들어갈 수 있지만, 저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공감도에 따른 어떤 부분들은 잘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런 식의 말의 표현도 많이 쓰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한다라는 거야? 지금 어지럽힌 장소를 보면 바로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점에서 이것들을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시하게 되는 말들을 좀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 화에 대한 메시지들이 좀 자주자주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또 특징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우리는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돼요. 다만 그 화가 나는 상태들을 좀 이제는 어떻게 한다? 감정의 의미를 가지고 좀 더 파헤쳐 보는 게 중요한데, 내가 어릴 때라든지 살아오면서 부당하게 화를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아이라면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혼나는지 모르겠다거나 부당한데 그 부당함을 표현하지는 못한 채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있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이제 화에 좀 노출되거나 하게 되면 이 화라는 건 나의 익숙한 감정이 되기 시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는 내가 오히려 그때 그것에 대한 어떠한 부당했던 부분들로 하여금 약간 분출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내가 이것들을 좀 더 정서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거를 좀 공감을 좀 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화를 많이 낸다라는 분들은 오히려 그 화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하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도 돌아서면서 낳는 찌꺼기 같은 감정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고 나도 공감받고 싶어 라는 어떠한 욕구들도 같이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감정의 어떤 순간들 중에 내가 화났던 순간들을 한번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나는 화가 좀 올라오는가. 그리고 그 화난 것들은 내가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까지 왜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의 답답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기준이 있는데 나는 그게 좀 침해당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신호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스스로 화나시는 분들도 어떻게 좀 한 번 더 멈추시면 좋으시냐면, 자, 감정에도 콧말을 좀 찍어드립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하고 안 맞네? 이걸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네? 결국에 뭐냐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은 주변에 너무 나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나, 논리적으로 너무 충분한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어느 정도의 논리를 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타당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화의 용도는 더 커져요. 그리고 화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방법인 거지, 이게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모습처럼만 받아들이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좀 변명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라고 본다면, 저도 이제 부모니까, 아이의 어떤 말들이 좀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나는 이렇지 않아요 라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것들이 다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를 좀 단절시키려고 한다거나 길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의 말에 이렇게 좀 대들지? 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화를 내는 어떤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우리가 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옳다라는 개념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세상으로 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는 관점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수용한다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때도 있단 말이죠. 어릴 때는. 근데 그것을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거나 이것이 좀 당연히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조금 더 가면 여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학생이라면 또 이렇게 해야지. 몇 살의 아이라면 또 이런 건 해야지. 조금 더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것들이 좀 더 또 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방어 기제로 본다면 이제 그것들을 만약에 계속 전달받은 아이들이라면 컸을 때 이게 내사가 돼서 이제 뭐 내사라는 것은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로 좀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준이 지금 침범 당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불편하구나.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좀 나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왜 이런 나조차도 감정에 대한 공감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화라는 것으로 좀 대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고, 또 우리가 결국에는 이 화라는 베이스는 억울한 감정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 화가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픔도 있지만 슬프기도 하지만 억울함의 감정에는 화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만 늘어놓게 된다거나 내가 이렇게 된 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좀 과거에 좀 더 살게 된다거나 또 약간의 피해의식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섞어 들어갈 때 화라는 베이스가 같다 보면
먼저 이제 지적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밝은 면보다는 틀린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되게 집중하게 돼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보여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로 정의 내리는 건 아닌데, 내가 화났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서, 분명히 모든 세상에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좀 바라봤었던 경우들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주로 화가 났던 지점에는 내가 그것들에 대한 정당성이나 내가 공감받지 못했던 상황들은 좀 없었는지, 그리고 그냥 모든 감정을 다 화로 대변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내 감정의 스펙트럼을 모르기 때문에 서투르는 감정의 표현으로 그것이 화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콤마는 화라는 감정들을 생각과 특징과 의미와 그 신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화났던 순간들을 좀 더 알아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말아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이야기로,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